사이다 무비튼. 나는 원래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걱정된 나머지 동거를 결정하게 됐다. 시댁에서 동거하겠다고 말하자 주변 지인들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힘들 거야 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고 동거를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댁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살고 있었다. 내가 입원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는 셈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근처에 살고 있는 시동생 부부에게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시동생 부부는 슬아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었고 동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에게 단기간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다고 한 모양이었다. 나 역시 입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상의한 결과 내가 없는 동안은 시동생이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돌봄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동생이 오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동서는 자기 친정 부모님과 절연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자기 딸을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다 하셨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동생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동서는 절대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동생과 마찰이 있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도 시어머니였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이겨냈으면서 내가 암이라서 입원한다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완강히 버티는 동서한테 솔직히 부하가 치밀었다. 내가 생각한 걸 시동생도 생각했는지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놓고서 단 며칠도 싫다고 하는 게 무슨 태도냐, 넌 인지상정도 모르냐며 크게 싸운 모양이었다.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는 입원 중인 나한테 전화로 잔뜩 화풀이했다. 이게 다 내가 황당한 부탁을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라며 화를 냈다. 동서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암 수술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고 분노를 표출하는 동서에게 뭐라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이 일로 원래부터도 별로 친하다고 할 수 없었던 동서와는 완전히 벽을 쌓고 지내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노화로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까지 다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벼랑간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고 갈라섰다. 동서와는 시어머니 돌봄 문제로 각을 세운 후 얼굴도 안 보고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도 몰랐고 이혼 사유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시동생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충격이었다.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자기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자신을 질책하며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로는 시동생한테 공격적으로 변했고 동서와 둘이 한편이 돼서 시동생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문 기관으로부터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거였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혼을 고민했지만 이미 딸아이는 몇 년 후면 성인이 될 텐데 속여서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그래서 속으로 최고의 복수를 해주리라 결심하고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시동생이 슬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죽음 따위엔 아무 관심도 없고 유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서와 동서 딸을 보면서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뿐 아니라 부유한 친정에서 받은 재산까지 우리에게 남기셨다. 실은 살고 있던 시댁 집도 처음부터 시어머니 명의였다. 현금도 10억이 넘는 거금이 상속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남편과 시동생 앞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상속됐다. 일단 그 사실을 동서한테 알려서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놓은 후 동서의 부정행위 증거인 친자검사 결과와 아직도 몰래 계속하고 있던 불륜관계 증거까지 한꺼번에 터뜨린 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 없이 증거물을 빤히 쳐다보더니 역시 예상 답안대로 아니야, 분명히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쟤 당신 딸 맞아. 당신 이런 가짜 검사 결과 믿으면 안 돼. 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DNA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현실을 부정했다는데, 시동생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다른 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해서 총 2곳에서 결과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2곳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똑같은 결과를 보내왔다. 마침내 시동생의 복수가 시작. 탕란의 대가로 그간의 양육비와 장기간에 걸쳐 불륜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했다. 그러자 동서는 이미 시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은 후라는 걸 생각해내고 그럼 재산 분여부터 해. 유산 반은 내 몫이니까 그걸로 정산할게. 라고 태도를 바꿨다. 위자료를 내고 남은 돈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일 거다. 시동생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 분여와 아무 상관없으므로 동서에게 돌아갈 유산은 1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지낸 점, 시동생 월급은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였지만 그 돈을 매달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가진 재산은 나누고 어쩌고 할 게 없다는 점까지 깔끔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멘붕이 온 동서가 난리를 쳤다는 얘기. 한편 지금까지 동서와 한몸이 되어서 시동생을 벌레 취급하던 화근 덩어리 딸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장난 아니게 남겨줘서 자기는 이제 억대 부자가 된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산이 아니라 빚만 수억 짊어지고 엄마랑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 엄마랑 이혼할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살래. 엄마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진짜 잘할게. 라고 갑자기 착한 척을 했지만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데? 너도 내가 네 친아빠 아니란 거 알고 있었던 거 맞지? 이혼하는 마당에 남의 자식을 내가 굳이 데리고 살 필요는 없지. 라고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했다는 얘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을 직면하고 큰 충격을 받은 딸아이는 무너지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동생 부부는 중간에 변호사를 두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전 동서는 이혼당한 후 나를 찾아왔다. 자기 딸과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를 붙잡고 울면서 통사정하는 전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 때 동서가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와서 들여다본 적은 있어? 힘들 때 도와드린 적 없잖아. 그래서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자 방바닥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가며 통곡했다. 결국 몇 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딸아이와 둘이서 쫓겨나게 된 전 동서는 당연히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급하게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얹어서 나갔다는데, 시동생이 불륜 상대 쪽에도 내용 증명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현재 형편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그날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 동서와 그 딸은 착하고 성실한 시동생을 남편으로 둔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사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제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조차 없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 그 자체일 거다. 예전은 예전, 지금은 지금, 일을 안 하면 빚을 갚기는커녕 쌀 한 톨도 못 사는 처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 동서는 어디에 가도 능력 미달. 출근하고 열흘도 못 가서 해고당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 동서 딸은 모전 여전이라고 자기 엄마의 모난 성격을 쏙 빼닮은 것 하며 억대 부자가 된다고 들떠서 학교에서 어지간히
다른 애들을 무시하고 다닌 모양인데 사실은 신세가 곤도박질 쳤다는 게 다 알려져서 이번엔 본인이 걔 무시당하는 중이라고 한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전 동서딸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 됐다. 졸지에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자로 사회에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딸아이 인생이 마구 꼬였지만 전 동서는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빌딩, 대형마트 등의 화장실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동생이 청구한 위자료는 몇 억이 넘는 금액이고 아마 죽는 날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거란 희망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시동생은 전 동서의 불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훌훌 털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시동생은 본래 성격이 참 좋았다.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시동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